보통 예금과 주택 예금만, 여기 보면 보통 예금과 주택 예금만 표시되도록 그랬어요. 그러면 정기요금 마우스 오른쪽 삭제. 그 다음에 기타 수신 마우스 오른쪽 삭제. 이렇게 그냥 두 개 삭제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삭제할 때는 그냥 계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삭제.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은 약간 좀 무시를 하고 하셔도 돼요. 색의 변하는 거는. 그 다음에 세로축의 주단위. 세로축의 주단위가 얼마? 100만. 그러면 여기가 50만이잖아요. 일방 딜리트. 엔터. 그러면 이렇게 바뀌더라도 당황하시면 안 돼요. 10의 6승이에요. 10의 6승. 그 다음에 범내의 위치를 위로 가세요. 그러니까 범내 더블 클릭하시고 위쪽. 차트 여기에 범내 표지가 없는 더하기 누르시고 데이터 표를 집어넣는데 얘는 이렇게 보통 예금, 주택 예금 옆에 막대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간 걸 범내 표지라 그래요. 얘를 빼란 얘기죠. 그러면 항상 추가 작업은 서브 메뉴에 보면 범내 표지 포함과 범내 표지 없음이 있어요. 여기서 범내 표지 없음을 하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예금.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 예금은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 계열을 선택을 하시고 추세선에 보면 지금 얘는 뭐 하냐면 지수 추세선이에요. 근데 여기 눈에 보이고 있는 건 선형 추세선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가서 또 서브 메뉴에 들어가서 지수 형태의 추세선을 추가해 주세요 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놓고 항상 저장을 하시고 지금 차트 작업에 오른쪽 대화 상장 닫으시고 매크로 들어와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의 도형을 어디에 하냐면 B10에 그리라 했어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오른쪽에다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도형을 그릴 위치가 B10에서 C11이에요. 단추네요. 그럼 개발 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Alt 키를 이용해서 그려요. 그러면 단추는 매크로 지정이 바로 뜹니다. 도형하고 차이점은 도형은 매크로 지정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은 들어가지만 단추는 매크로 지정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매크로 이름을 쓰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확인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기록을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매크로 여기서 기록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확인하시고 이게 뭐 하라 그랬습니까? 합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합계가 들어갈 범위를 잡고 홈에서 오른쪽 끝에 자동 합계를 눌러주시고 그대로 화면 아래 왼쪽에 보면 기록 중지가 여기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록 중지를 여기서 눌러주시고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단추에도 꼭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매크로 이름이 합계고 단추의 이름이 합계가 되는 경우가 한 90%인데 한 번은 내용이 틀려요. 단추하고 매크로 이름이 틀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매크로 이름을 무조건 도형에 쓰시면 안 돼요. 밑에 내용을 보면 합계로 입력한 후, 합계로 입력한 후 이걸 보고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실수라는 게 엔터 하시면 안 돼요. 엔터. 이 공백 하나 들어가도 빵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을 빗면에 20에서 여기에서 그리라 그랬죠. 그러면 다시 한번 삽입의 도형의 빗면을 선택을 하시고 항상 Alt 키를 눌러서 그리시고 그 다음에 자 얘는 매크로 지정이 바로 나오는데 얘는 안 나오니까 그린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내가 직접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매크로 이름은 테두리네요. 테두리 하고 쓰시고 기록 누르시고 그럼 매크로 기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확인하신 다음에 지시된 내용이 표 전체에 테두리를 넣는 거잖아요. 모든 테두리. 그리고 기록 중지하시고 도형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입력? 테두리로 입력. 요걸 보셔야 돼요. 매크로 이름을 보시면 안 돼요. 테두리. 왜 엔터를 쳤대요? 그리고 복사된 내용을
컨트롤 C로 원본에 붙여주시고 합계 눌러보시고 테두리 눌러보시고 이제 이상 없으면 싹 지우고 다시 작업을 끝내니까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합계를 하고 여기서 딜리트로 검토하시는 거예요. 테두리 하시고 홈에 가서 테두리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검토할 때 이 복사를 안 하시고 검토할 때는 서식 작업은 해제 후 검토하시는 거예요. 계산 작업은 삭제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합계 한번 눌러보고 테두리 한번 눌러보고 그럼 이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잘못됐을 때 내가 합계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 평균을 했어요. 그럼 평균을 해야 되는데 합계를 했어요. 계산을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여기 복사본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먼저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를 원본으로 문제로 되돌린다. 결과를 원래 문제지로 변경시키는 작업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어디서 A1에서 뭐 하라고 했어요? 매크로 기록 그 다음에 이름 쓰고 지시된 작업을 처리하시고 기록 중지 하고 나서 검토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검토를 하는데 얘는 지금 복사한 게 없잖아요. 복사한 게. 그래서 계산 작업은 삭제. 그 다음에 서식 작업은 서식 해제 하고 매크로를 실행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합계를 먼저 지우시고 그 매크로 잘못됐을 때 하는 방법이에요. 여기를 원래는 안 지워도 돼요. 사실은. 근데 여기다 합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차피 또 지워야 되는 거예요. 테두리 같은 경우는 범위 잡고 테두리를 해도 결과는 똑같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런 계산 작업할 부분은 내용을 지우고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A1에 놓고 밑에 내려가서 해도 되죠. 여기 매크로 기록 누르시고 매크로 이름이 합계야. 그러면 얘가 먼저 잘못됐으니까 얘를 바꾸는 작업을 하잖아요. 기존의 매크로를 바꾸겠습니까? 그러면 이해하시고 범위만 잡고 홈에 가서 자동 합계를 처리하시고 기록 중지를 하면 요 합계를 누르면 여기가 딱 떨어지면 딜리트 합계, 딜리트 합계 이렇게 검토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 테두리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테두리를 넣는 작업을 했으니까는 여기에서는 홈에 가서 테두리 없음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원본을 돌려놨잖아요. 그리고 A1에 가서 똑같이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이니까 밑에서 하셔도 된다 했죠. 그래서 매크로 기록에 여기는 테두리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고 잘못됐으니까 바꾸니까 이해하시고 범위 잡고 홈에서 모든 테두리를 다시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기록 중지를 하시고 이제 여기서 검토를 하려면 뭐 하라 했어요? 합계를 지우고 합계를 눌러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크로 작업을 할 때는 마지막 매크로 작업한 부분에서 기록 중지를 하라 해요. 그러니까 책에서 보면 이걸 빠져나와서 기록 중지하라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검토할 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계 누르시고 딜리트. 그럼 이렇게 합계가 확인이 되잖아요. 테두리 누르면 범위가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러면 테두리 없음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홈에 가서 테두리 없음을 하시고 테두리를 눌러주시면 되죠. 그러면 선이 이렇게 거지잖아요.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우스를 갔는데 이게 뭐예요? 어제 잠깐 봤던 거 연결을 의미한다 했잖아요. 근데 마우스가 이렇게 했는데 마우스 갔었는데 이게 안 나와요. 그러면 지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냐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신 분도 있었으니까
요렇게 작업을 해놓고 내가 매크로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나간 거, 요런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합계라고 써놔서 합계인 것처럼 보이는데, 마우스는 이렇게 갔는데 얘가 나왔잖아요. 화살표. 이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지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 연결이 된 거고, 얘네들은 매크로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얘가 뭔가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단추에. 근데 얘는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뭐예요? 도형, 선택, 이동, 이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정이 안 됐구나 하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서 이 도형에 연결될 매크로가 있으면 바로 확인으로 지정을 시키는 거고, 없으면 뭐가 돼? 이름 쓰고 만들러 가야겠죠. 그럼 매크로가 안 만들어졌어요. 도형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합계가 있잖아요. 그럼 합계가 돼 있네. 합계를 기록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정할 때 불편한 게, 이 상태에서는 단추를 그리고 이 작업을 하려면 이 단추를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작업하는 형태로 해야 돼요. 매크로를 지우고. 그래서 수정할 때 꼭 이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확인을 하면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했더니 선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된 거예요. 매크로가 지정이 됐다는 거예요. 클릭하시고 딜리트 클릭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크로가 잘못됐을 때 매크로가 실행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렇게, 여기 아니라 아까처럼 화살표가 나와 있습니다. 연결이 안 돼 있다. 지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지정만 다시 하시면 돼요. 이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매크로가 지정돼 있다. 연결돼 있다. 이게 안 나오면 지정이 안 됐구나. 연결이 안 됐나 보다 하고 그거만 다시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 매크로를 완전히 다시 없애고 하려면 개발도구에 첫 번째 비주얼 베이지 옆에 있는 매크로 눌러서 뜨는 거를 삭제하고 해도 되나요? 예, 삭제하고 다시 해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합계가 지금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계가 안 됐어. 그럼 개발도구에 들어가서 합계를 제거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합계를 눌러봐도 지금 얘는 뭔가가 연결됐는데 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보면 삭제된 합계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여기서 합계라고 쓰시고 기록을 누르시고 또 합계되어 있는지 보시고 범위 잡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내가 삭제를 안 했기 때문에 삭제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홈에 가서 자동 합계하시고 개발도구에서 기록 중지 이를 해갖고 수정하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싫은 분들은 매크로 보기에서 매크로 삭제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우리 했던 작업 지정하고 매크로 기록 지정하고 이름 쓰고 기록 눌러서 그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테두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다시 만들려고 매크로 지정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테두리 하고 쓰고 기록을 누르면 테두리가 들어오죠. 확인을 누르면 이거 들어가네. 그래서 매크로 하시고 기록 중지. 잠시만요. 안 지웠는데도 들어가네? 네, 오타가 많군요. 안 돼야 될 게 되는 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얘가 안 돼야 되는데 왜 되지? 그러니까, 어이를 쓰셔야 되는데, 아이를 써버렸어요. 이런 당황스러운 일. 여기 만약에 합계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합계를 쓰고 기록을 못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수정을 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매크로 보기를 불러서 삭제한 다음에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기 싫으니까 이제 이 상태로 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매크로도 또 자꾸 안 되면 그 수료 후에도 그 수료 게시판이나 또 여러분이 쓰던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답장이 없으면 저한테 문자 보내시면 돼요.
네, 문자 보내도 답이 없으면 전화를 하세요. 아마 요번 수업 끝나고 한 9월 달은 주로 시골에 가 있을 거예요. 가을 거지를 좀 해야 되니까. 아니요, 주로 일하면서 이렇게 이어폰으로 음악 들으면서 해요. 6시간 명상 음악. 그리고 좀 선선해지면은 오전, 오후 일하고 지금같이 날씨 더운 날은 오전, 새벽 연계에서 한 9시, 10시 되면 일이 끝나요. 안 해요. 자, 시나리오 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분석 작업을 먼저 뭐를 정리하시냐면 시작하는 순서를 다 한번 적어서 정리를 해놓으세요. 시나리오는 뭐부터 해요? 이름 정의부터. 피벗은 뭐부터 해요? 범위 잡고 삽입해서 위치 잡아주고. 그러니까 피벗은 위치가 어디야? 범위 잡고 삽입해서 위치 잡아놓고 문제를 읽고 시작하는 거예요. 데이터표는 뭐부터 해요? 수식 연결하고 표 전체 범위 잡고 데이터표예요. 통합은 뭐예요? 통합할 표를 범위 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통합하는데 A1에다 표 1에 넣고 그냥 범위 잡고 통합한 다음에 표 1, 표 2, 표 3하고 하면 이상하게 나오고. 그런 순서를 좀 정리해서 기억을 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이제 피벗하고 시나리오 나왔어요. 두 개는 오늘 기억하세요. 시나리오는 이름 정의를 하고 문제를 보면서 입력값이 어디야, 결과값이 어디야를 확인하고 입력값에 넣고 시나리오를 시작하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아니 박 대표는 왜 이렇게 처음 듣는 매번 새로워가지고. 에이 매번 새로워요? 뭐 그럴 리가. 그래서 시나리오는 그 이름 정의가 있는 문제가 거의 100%예요. 근데 1급에서는 아예 이름 정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급 문제에서도 모의고사 이런 데 보면 이름 정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20번 중에 한 번 정도. 그럼 이름 정의가 없으면 바로 문제 보면서 입력값이 뭐지, 결과값이 뭐지 하고 입력값에 넣고 시나리오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름 정의가 있네요. B17의 순이익률. 자, 여기 B17에 가서 순이익률인데 요것도 잘 보셔야 될 게 얘는 리을률이에요. 항상 이익률을 주로 썼었어요. 근데 리을률이 나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G15에 순이익 합계 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끝나고 나면 이걸 이렇게 눌러보세요. 순이익률을 눌러보면 그 위치로 가죠. 얘 누르면 그 위치로 가죠. 요걸 보고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여기서 기본 작업 이나 다른 곳에서 이름 정의가 돼 있으면 그 이름까지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다른 게 있더라도. 그리고 파일을 여러 개 열어놓지 마시고. 그리고 문제를 읽어보면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하여 아이스크림 판매 실적표에서 순이익률이 얘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변하면 결과값에 해당되는 순이익 합계가 어떻게 될까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이익률이 뭐가 돼? 입력. 여기가 뭐가 돼? 결과. 우리는 시나리오는 입력값에 넣고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서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이 순이익 추가를 안 했네요. 추가하시고 순이익 얘들 리을률이에요. 인상 제법 길면 얘를 뭐 하랬어요? 복사하시고 항상 여기서 이름 쓰고 탭키 눌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확인하시는 거예요. 입력값이 제대로 내가 범위가 돼 있는지, 시작값이.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내가 모르고 여기다 놓고 시작을 했어요. G15는 아닌데 그럼 여기 바꾸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당황하죠. 절대 주소가 나왔어요.
상관하지 마세요. 절대 상관없어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변경되는 값이 35%. 그 다음에 추가하시고 컨트롤 V 한 다음에 인상을 인하로 바꾸시고 두 번째는 사실 탭키를 안 누르셔도 돼요. 어차피 첫 번째에서 확인을 했으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이름 바꾸고 탭 다시 한번 입력값이 제대로 됐나 보시고 확인. 그 다음에 변경되는 값이 몇 프로예요? 25%. 확인하시고 자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의 결과를 뽑아보는 게 요약이에요. 표시를 누르면 여기서 내용이 바뀌어요. 그럼 그때부터 빵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되돌리기를 해도 되기는 해요. 자 요약을 누르면 얘가 이 수식하고 연결돼서 나온 어떤 최종 수식이 들어가 있는 곳에서 딱 멈춰요. 그럼 요 위치가 맞으면 그냥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위치가 아니면 다시 결과세를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주로 어디에요? 이름 정의되어 있는 곳이 입력과 결과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확인하시고 시나리오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름 정의한 두 개, 여기에 보면 순이익률, 순이익 합계, 그 다음에 시나리오 이름 두 개가 순이익률 인상, 순이익률 인하. 그 다음에 변경되는 값이 35, 25 이상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뭐 보라 했어요? 앞인지 뒤인지. 근데 얘는 또 치사하게 왼쪽, 오른쪽으로 나왔어요. 왼쪽이 뭐예요? 앞, 오른쪽이 뒤예요. 그럼 이상 없으면 항상 작업 끝나면 뭐 하라 했습니까? 저장하고 분석 작업 일로 들어갑니다. 분석 작업 이름 피벗이에요. 그러면 위치부터 보시는 거예요. 아, A20 동일 시트에 A20 이걸 먼저 보시란 말이에요. 피벗을 어디에다 위치시켰는지를 보시고, 그러니까 범위 잡고 삽입에 피벗 들어가서 기존의 워크시트에 A20에 넣는구나. 그럼 여기 레이아웃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때 문제를 읽으면서 피벗 테이블 필드 창에서 배치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원급여 명세표에서 직위는 행액, 부서명은 열액, 가배는 실수령액의 평균. 자, 끌고 내려가면 얘는 숫자는 합계, 문자는 개수, 카운트하는 작업을 해주는 게 기본이에요. 이 함수를 바꿀 때 어떻게 하라 했어요? 끌고 내려오자마자 클릭, 값필드 설정, 평균. 배치가 끝났어요. 그러면 세 번째, 피벗 테이블 보기 위해서는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세요. 총합계하고 개요 테이블은 전부 디자인에서 한다 그랬어요. 여기 디자인. 디자인의 총합계는 뭐만 나오라 했어요? 행의 총합계만. 예로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에서는 아마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서 두 번째 요약 및 필터에서 행의 총합계만 표시하세요. 체크하는 이걸로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지 마시고 이게 더 빠르니까 여기 보면 행의 총합계만 설정. 그 다음에 가병역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 셀서식 대화 상자에서. 그러니까 요게 문제, 값필드 설정. 그럼 우리가 아까 얘를 클릭 값필드 설정을 했었잖아요. 그럼 여기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 이 작업을 세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값필드 설정의 밑에 표시 형식의 숫자의 천단위 구분기호에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놓으세요. 그러니까 얘는 값필드 설정에서 셀서식 작업은 주어진 함수만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말이 없으면 그냥 범위 잡고 셀서식에서 그냥 해도 돼요. 근데 값필드 설정으로 하라고 해서 작업을 한 거나 이렇게 작업을 한 거나 채점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다 맞은 걸로 처리를 해줘요. 여기서 범위 잡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그 필터 작업 문제가 나온 적이 없었어요. 생산부와 영업부만 표시하세요. 그러면 열 레이블 필터에서 생산부와 영업부만 표시하니까 홍보부를 푸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못해가지고 10점을 날린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연습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시험에 안 나와서.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요렇게 내가 원하는 것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작업을 했는데 요 두 개가 있으면 괜찮아요. 영업부가 앞에 있어요. 생산부가 뒤에 있어요. 그러면 내림차순, 오름차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근데 세 개가 나왔는데 결과가 보니까 배치가 틀려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부분합은 항상 시험지에 정답이 나와요. 부분합하고 차트는 정답이 나와요. 최근에 피벗이 정답이 나오는 문제가 한두 개가 있어요. 아예 없다가 올해 요 버전 바뀌면서 피벗 정답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이게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끌어다 갖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바꾸는 방법은 끌어서 갖고 가. 여기가 생산부 클릭하시고 테두리에 갖다 대면 화살표 4개가 나와. 얘가 뭐라 했어요? 2도. 끌어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위치가 바뀌어요. 이런 작업을 해주시고, 계산 작업은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3. 자, 조건부 서식이 시험에 50% 정도 나온다 그랬고요. 지금 아직도 그러세요. 조건부 서식 할 때 이 제목행은 범위를 잡으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서도 어떻게 돼 있어요? A4부터 H18이라고 범위가 주어져요. 물론 이 범위를 주어지는 게 잘못된 게 있었죠. 어디에요? 데이터표하고 통합. 어디에 계산하세요라는 거는 결과를 집어넣으라는 거지 데이터표나 통합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약간 함정이 있어요. 그 나머지는 지시된 내용의 범위를 꼭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뭐예요? 행 전체. 그러면 수식의 조건에 달러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규칙으로만 만들었는데 안 되면 또 만들면 그대로 빵점이에요. 그래서 제거하고 다시 하시거나 규칙 관리에 가서 수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얘는 조건이 A 조건, B 조건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AND부터 하시더라고요. 저는 AND부터 하라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항상 조건 2를 먼저 해서 true, false를 보고 AND를 넣은 다음에 조건 2를 추가해서 true, false를 마무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구분이 농산물이면서, 그러니까 구분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C4임. 그럼 여기에서 F4번 키를 여기서는 3번 눌러서 달러 C4에 있는 값이 농산물이에요 하고 요렇게 조건 2를 먼저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엔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작업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AND에 들어가서 마법사 들어가서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를 안 하냐면 실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뭐 하시냐면 내려와서 자꾸 여기다 쓰려고 해요. 이건 언제 쓰는 거예요? 물결이 함수일 때만 쓰는 거예요. 범위 조건. 이거는 물결 if 함수에서만. if 함수와 조건부 서식에서는 1대1 비교예요. 1대1. 물결 if 함수는 뭐라 했어요? 다대 1 비교예요. 그래서 범위와 조건을 따로 넣는 거예요. 근데 얘는 시사에 있는 값이 농산물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여러분들이 여기다 먼저 키보드 작업으로 해보면 실수를 안 하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다 들어오면 총 판매량이 그거나 갖다 1,500이에요. 김 대표 15,000 안 돼요. 저한테 질문을 어제 하셨죠. 왜 틀렸어요? 본인이 오타 내놓고 나보고 왜 틀리를 찾으려면 저도 가끔은 못 찾아요. 그 오타는 내시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달러로 때는 이렇게 시프트 달러. 그러니까 조건일을 키보드작으로 먼저 하면 여러분들이 이 마법사 들어와서 C24 밑에 나가서 는 농산물 이 작업은 절대 안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조건이 그 true false를 확인하는 조건이 두 개가 세 개가 나오든 항상 첫 번째 작업은 키보드 작업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법사를 들어오시라고. 그러면 물결 if 함수의 사람처럼 얘가 농산물을 밑으로 내리는 작업은 절대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놓으시고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항상 뭘 확인하라고? 첫 번째 true와 첫 번째 false 여기 묶여 있잖아. 이렇게 내려가서 농산물 오케이, 수산물 false, 1500 이상 true, 1500 미만이네 false. and는 두 개가 true가 될 때 true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위에 있는 요 수식을 복사해 가야 돼요. 어제 맨 밑에 요쪽에서 가져가셔갖고 또 실수하셨는데 그러면 안 돼요. 맨 위에 있는 수식을 복사하시고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ESC 안 하셔도 돼요. 엔터 하시면 이제 클립보드에 보관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뭐예요? A4부터. 그럼 이렇게 범위 잡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세규칙에 들어가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때 컨트롤 V. 서식이 뭐예요? 굵게 빨강. 확인. 이상이 없으면 IR 범위 잡고 딜리트.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홈에 가서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지우기에서 시트 전체를 지우고 다시 하거나, 이제는 숙달이 좀 되셨으면 규칙 관리라는 곳이 있어요. 들어가셔서 보면 범위가 먼저 나와요. 클릭해보면 범위가 아까처럼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이 없으면 수식 편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서 수식이 잘못됐으면 얘를 고치시는데 우리가 밖에서 갖고 들어오면 여기 고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안에서 했으면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수정을 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서식에 가서 잘못된 게 있으면 얘를 바꿔주시고 확인으로 나와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바로 규칙 관리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우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하시거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다음에 기본 작업 2 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2는 여러분들이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 셀 서식을 제외하고는 거의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 틀려도 돼요. 안 되는 거 갖고 시간 빼시면 안 돼요. 자, A에서 F1 범위 잡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10번 나온다면 한 번 나온 게 뭐예요? 선택 영역 가운데로가 한 번 나와요. 이거 혼동하지 마세요. 그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굴림 하고 굴림 탭 18인데 엔터. 굵게 행의 높이 25 숫자에서 행 높이 조정하시면 되겠죠. 병합하래요? 그럼 귀찮으면 그냥 한 번, 두 번 하세요. 이렇게. 이거 몇 개 안 되잖아요. 뭐 이거 컨트롤 누르고 하십시오. 그냥 병합 두 번 하시면 되겠네요. A3에서 F3 굵게 채우기색 주황. 연한 파랑이네요. 이렇게 문제를 상상하면서 풀면 안 돼요.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전 대충 봐서 그냥 색깔로 하면 주황는다 보다 그냥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실습을 많이 하면 이런 게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보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여기에만 색깔을 놓잖아요. 어떤 문제는 여기에 놓으라고, 어떤 문제는 여기에 놓으라는 것도 아주 어쩌다가 하나씩 나와요. 그거 위치 잘 보셔야 돼요. 무조건 제목행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F4에서 F13 영역에 사용자 지정 표시. 요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사용자 지정 표시. 근데 뭐 하라 했어요?
문자 뒤에 얘가 포인트잖아요. 문자 뒤에 그럼 뭐예요? 골뱅이죠. 그래서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에 표준 밑에다가 직접 골뱅이 요일을 쓰시고 엔터로 해서 요일을 채워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 얘도 테두리 모든 테두리에서 끝나는 문제가 있어요. 굵은 박적 테두리 누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넣지 말래 하는데 우리 맨날 이렇게 지금처럼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놓으니까 얘를 집어넣고 채점한다면 내가 왜 틀렸어 하고 질문을 하지 마세요. 좀 그런 거는 본인이 좀 찾아보시고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자, 그럼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뒤에 버러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수가 나오면 뭐 공부하시는 거니까 시간 재면서 하는 게 아니면 함수를 먼저 이렇게 정리하세요. 함수 첫 번째는 라운드는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리수가 나오고 함수의 의미는 반올림이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고 자리수 0은 정수 1은 한자리 표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에서 반올림. 그러니까 요거를 요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벌어지잖아요. 뒤에 벌어지려면 첫 번째 인수가 표 전체, 두 번째 인수가 계산할 열 번호, 대신에 주소, 대신에 따옴표 안에 필드명, 세 번째가 조건 범위예요. 그러면 여기서 표 전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진짜 평균을 계산해. 그러면 뒤에 번호지에서 주의할 점이 뭐예요? 조건 범위를 먼저 입력하거나 확인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정리를 잘 해놓으시란 말이에요. 그럼 3번 문제를 볼게요. 표 3에서 지점이 남부인 사원들의 판매 금액의 평균을 우리 판매 금액에 계산하세요. 조건은 C21에서 여기다 조건을 여기다 쓰라 그랬잖아요. 아, 조건을 여기다 쓰래네. 그 다음에 평균을 소수점이요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한 자리 표시. 요거 주의하랬어요. 올림하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수점은 표시하는 자리가 중요하고 표시 예를 보면 123.45가 123.5로 돼 있잖아요. 한 자리 표시했구나. 그러니까 라운드하고 자릿수는 뭐가 돼요? 1.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하는 거예요? 판매 금액의 평균이잖아요. 그럼 판매 금액은 여기 있잖아요. 표 전체에서 몇 번째 있어요? 네 번째. 계산할 열번은 4구나. 지점이 남부를 복사해서 조건에다가 집어넣으시고 수식 입력줄에 가서 뒤에 버러지 하시고 그 다음에 마법사 들어가서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세 번째 인수 각각 맞춰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표 전체. 탭 4. 탭 조건 범위는 지점이 남부. 그러니까 먼저 분석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데 분석도 안 되고 그럼 작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답을 적어놓고 정답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평균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라운드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한 자리 표시샷을 1 써주시면 작업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작업하는 것도 정답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어떤 형태로 하냐면 정답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안에서 왼쪽으로 나오면서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뒤에 에버러지를 먼저 해야겠구나. 그 다음에 라운드를 추가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정답을 가지고 잘 안 되는 문제는 정답이 이렇게 돼 있으면 분석을 하셔서 D에버러지를 먼저 하는데 A11에서 D19는 표 전체, 4는 계산할 열범위, C21에서 C22는 조건 범위. 반올림에서 한 자리 표시하니까 라운드에서 1을 놓고는 이렇게 분석을 하시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왜 어렵냐 그러면 고급 필터 브이로그 메일로 수직 찾기, 수평 찾기에서 항상 찾아서 뽑을 범위가 주어지는데 얘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분석을 하시는데, 자, 얘는 D의 에버러지, D 맥시멈과 V룩업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를 분석을 또 하셔야 되겠죠. D 맥시멈 그러면 귀찮네요. 표 전체에서 계산하는 조건 범위 시에서 표 전체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이 아니라 뭐예요? 얘는 최대값을 구해주는 거지. 먼저 항상 조건 범위를 먼저 확인하거나 입력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V룩업을 쓰잖아요. V룩업. 그러면 V룩업 그러면 첫 번째 인수가 찾으려는 거. 두 번째 인수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세 번째가 그 절대 주소 범위에 찾아서 뽑을 범위에서 뽑을 열 번호. 네 번째가 방법이잖아요. 방법은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법 0은 정확히 일치. 방법 1은 유사일치. 언제요? 오름차순 되어 있습니다. 얘가 생략 가능하다는 게 문제죠. 정답에는 얘가 다 생략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구간값을 가져요. 구간값. 오름차순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 사이에 있는 값을 첫 번째 값에서 다 몰아주는 거예요. 구간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V룩업, H룩업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뽑을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확인하고 찾으려는 값을 확인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게 찾아서 뽑을 범위에서 얘는 V룩업이잖아요. V룩업 첫 열에서 찾는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찾을 범위가 어딘지. 그러니까 찾아서 뽑을 범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ITQ에서는 찾아서 뽑을 범위를 그냥 표 전체를 확 잡는 경우들이 많은데 항상 찾아서 뽑을 범위만 선택하시면 돼요. 찾아서 뽑을 범위.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사원의 이름을 뽑아달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뽑을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 실적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찾아서 뽑을 범위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통상 V룩업, H룩업은 이 범위가 따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얘는 표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적으니까 찾아서 뽑으면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뽑을 범위에서 항상 어디서 찾는다고요? 첫 열에서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찾아요. 여기서. 범위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찾아서 뽑을 범위. 그러면 첫 열에서 무조건 찾는 거예요. V룩업은. 그러면 여기에 판매 실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판매 실적 중에서 최대값에 해당되는 사원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 실적 중에서 최대값을 찾아서 사원명을 찾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부터 범위를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그것도 작업했는데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찾아서 뽑을 범위를 아직도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찾아서 뽑을 범위를 지정하시고 V룩업은 첫열에 있는 값에서 찾아서 원하는 곳에서 뽑는 거예요. H룩업은 뭐가 돼? 첫 행에서 찾아서 내가 원하는 행에 있는 값을 뽑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판매 실적에서 찾아서 사원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서 뽑을 범위로 뭐예요? 절대 주소. 이 범위에서 사원명은 몇 번째 열에 있어요? 두 번째 열에 있어요. 2를 쓰시는 거죠. 숫자가 오름차수는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0을 쓰는 거예요. 근데 찾으려는 값이 판매 실적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판매 실적 중에서. 근데 어떻게 높은 사람? 부서명이 영업 일부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높은 사람. 이 찾으려는 값이 지금 해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찾으려는 값을 톡 찍어서 하질 못하잖아요. 뭔가를 만들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만들어서 넣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서명이 영업 일부에 해당되는 판매 실적 범위에서 가장 큰 수를 찾아서 뽑아주세요. 그 디맥시멈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뽑을 범위가 어디에서 입력하세요란 말이 없기 때문에 표 안에서 찾아서 뽑을 범위를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디맥시멈하고 V룩업 합쳐지면서 V룩업에 찾아서 뽑을 범위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도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디맥시멈을 쓰시면 되겠죠. 디맥시멈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이제는 다 외우셨죠. 찾아서 뽑을 범위에서 세 번째 열에 있는 판매 실적에서 최대값을 뽑을 건데 조건은 부서명이 영업부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721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 해당되는 이상희를 뽑아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찾으려는 값이 이제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V룩업 문제가 나오면 찾아서 뽑을 범위를 확인하시고 찾으려는 값을 해결한 다음에 V룩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V룩업을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법사 들어가서 두 번째 인수에 가서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인데 채우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절대 주소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열에서 찾아요. 숫자가 오름차순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0 쓰시면 되겠죠. 그럼 이상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 작업을 하실 때 정답에 보면 이제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부터 해요? 찾으려는 값에 해당되는, 즉 안쪽에서 왼쪽으로 나오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디맥시멈을 먼저 해서 찾으려는 값을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V룩업을 넣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선생님 근데 여기 정답에는 V룩업의 범위를 I12부터 잡았더라고요. 한번 정답 이게 I 12요. 그러니까 판매 실적부터 저도 I12부터 잡지 않았나요? 13 I V룩업이요. 네, I13. I13. 네, 근데 정답 여기 종이에는 12부터 잡았어요. 상관없어요? 아니요, 보시 I12면 여기부터 잡았다는 거죠? 네, 정답. 아, 요거는 0일 때는 똑같은 값을 찾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2일 때는 오름차순 개념이 깨져요. 그래서 여기부터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채점에는 상관이 없어요. 0은 똑같은 값을 찾으라니까. 근데 만약 2를 썼을 때 판매 실적이 나오고 숫자가 나오면 이 오름차순이 안 돼 있잖아요. 그 개념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사용할 때 우에까지 이렇게 범위, 우에서부터 제목형부터 범위 잡고 사용하는 함수는 DB 함수만. 나머지는 다 그 밑에서 잡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얘는 0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해도 정답으로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통일성이 없게 되죠. 이러면 혼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목형은 무조건 제외하세요. 네, 두 개가 다 정답으로 되지만 12부터 잡으시면 안 돼요. 좋은 질문 하셨네요. 저는
정답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약간 보니까 봤는데 아니 항상 정답을 보시면 여기 채점이 안 되니까 정답을 보시면서 확인했어요. 잘 하셨네. 저는 못 봤거든요. 뭐 잘못된 거에 고기를 지우시고 13으로 바꿔놓으셔야 돼요. 더 웃긴 걸 얘기해 드릴까요? 어떤 분이 실제 이 범위를 이렇게 잡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2는 들어가야죠. 아, 여기가 저거 돼 있구나. 여기가 이제 병합돼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열 전체를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얘가 판매 실적이 높은 사람이 병합돼 있어서 그런데 요 문제에서 V룩업, H룩업의 범위를 여기를 이렇게 잡아도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JI 그래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I열 전체, J열 전체 이렇게 잡아도 돼. 이런 문제에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렇게 풀어서 제출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 머리가 뛰어난 애들이죠. 귀찮으니까 그냥 열 딱 잡고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얘는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진짜 이렇게 해갖고 문제를 풀어서 제출을 했어요. 1급에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많이 풀기를 저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괜히 이런 거 설명하면 헷갈리시죠? 그냥 찾아서 뽑을 범위만 정확하게 잡으시면서 제목행을 선택하는 거, 함수 문제에서 제목행을 선택하는 거 DB만. 나머지는 제목행을 안 잡아요. 이렇게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중첩 if잖아요. 우리는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도 우리가 한번 풀었던 내용이잖아요. 뭐 얘가 if and ever론이니까 뭐 특별히 함수 분석할 것도 없죠. 5번은. 여기서 if는 뭐예요? 첫 번째가 조건지. 그 다음에 참일 때 뭐 할까? 거짓일 때 뭐. 그 다음에 and는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 쓰는 거죠. 점점점에서 255개까지 조건을 모아서 그 조건이 먼저 참일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버리지도 한번 정리할까요? 범위를 주어지면 평균을 구하죠. 그 다음에 and는 모두 참일 때만 참이 되는 연산이에요. 얘는 조건을 판단하여 참일 때 거짓일 때 지시된 작업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두 개. 참일 때, 거짓일 때. 근데 얘는 뭐예요? 1과목, 2과목, 3이 평균이 합격, 불합격. 그럼 두 개잖아요. 단순 if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조건이 지금 몇 개 있어요? 조건이 3개가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조건이 단순 조건 1, 2, 계산 조건 3, 그럼 계산 조건을 먼저 하라 했어요. 그리고 and부터 하지 마세요. 조건 하나를 처리하여 true, false를 한 다음에 조건 2와 3은 and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좀 작업이 편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커말 2급 합격 기준이잖아요. 1과목, 2과목의 점수가 각각 40 이상이면서 두 과목의 평균을 구해서 그 값이 60 이상이야 하고 계산하는 조건이 뒤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조건 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3번에 나와 있는 조건을 먼저 하고 and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에버러지에 의해서 평균을 먼저 구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조건이 있으면 항상 먼저 하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김은숙님
기억나시죠? 이 문제? 평균 구하는데 이렇게 해갖고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질문했던 문제가 이 문제 아닌가요? 아니에요? 김 대표님이 아니었어요? 아니한 부분이. 제가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1과목과 2과목에 평균을 구하는 거죠. 총점은 빼야 돼요. 그리고 엔터하면 평균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평균 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평균이 60 이상의 이유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if 함수는 1대1이라 그랬어요. 바로 뒤에다가 그거나 같아요. 60을 해서 true, false를 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true와 false가 나왔잖아요. 그럼 첫 번째 true와 첫 번째 false를 이렇게 묶어서 얘는 180이니까 평균 60이 넘고 아이고 얘는 합쳐서 90밖에 안 되네. 평균 60이 안 넘겠구나 하고 true와 false가 맞은 걸 보시면서 첫 번째 칸에서 이제 and에 의해서 조건 2와 3을 넣어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값 비교하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작업은 절대로 안 할 거 아니에요. 1과목이 40 이상이에요. 이건 절대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실수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요 단계에서 많이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거 뭐예요? 크거나 같다. 여기서 넣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두 번째 과목이 40보다 커요. 그러니까 조건이 3개예요. 항상 if 함수가 나오면 조건이 몇 개고 결과가 몇 개지 이걸 보시면서 단순 if인지 중첩 if인지 조건이 여러 개가 있으면 뭐부터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and를 먼저 하지 마시고 계산할 조건을 먼저 처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조건 2와 3을 and에서 처리하시고 그리고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true, false를 채워보시는데 특별한 변화는 없네요. 그러면 첫 번째 true와 첫 번째 false를 가지고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얘는 40 이상, 40 이상, 평균 60 이상, true. 40 미만이 나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false가 되겠죠. 이상이 없으면 if 함수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true, false가 끝나면 if 함수는 쉬운 문제잖아요. 뭐 하라고요? 합격 아니면 불합격. 한 몇 년 전에는 상공회에 있어서 치사한 작업을 했어요. 이 발표할 때 합격하고 불합격이 아니라 합격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것도 불합격이라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뭐라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합격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분 나빠서 강의를 했나 봐요. 다시 불합격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합격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친절하게 설명했잖아요. 불합격을 하면 기분 나쁘다 그랬는지.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게 사람은 은근히 비꼬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또 항의를 했나 봐요. 그래서 다시 불합격을 바뀌었어. 그래서 합격, 불합격 옛날에 여기에 합격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정답, 그러니까 문제를 푸시다가 잘 안 되면 정답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정답에서는 에버러지가 여기 뒤에 있겠죠. 조건 순서대로 했으니까 그래도 계산하는 조건이 있네. 그럼 그 조건을 and 없이 먼저 처리하시고 and에 의해서 조건 2와 3을 처리해 주시고 if 함수에 의해서 합격, 불합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and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와 맞춰서 하려면 뭐만 해주면 돼요? 이거 오려 두시고 여기다가 얘를 넣어주시면 되죠.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도 돼요. 계산을 줄 걸 먼저 해서 오렸다가 세 번째 그냥 넣으셔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어차피 and는 and 연산이든 OR 연산 순서는 상관없어요. 뒤에 걸 먼저 하든 앞에 걸 먼저 하든. 그 계산하는 조건을 마법사에서 하려면 좀 귀찮으니까 먼저 하고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3개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1번하고 2번 못 풀면 분석 작업, 매크로를 검토하시고 입력 작업으로 넘어가시란 말이에요. 5점을 확보하라. 그러니까 5점을 여기서 1번, 2번 안 되면 푸는 거 아니에요. 분석 작업 이상이 없나?
보시고 매크로 이상이 없나 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 작업 2와 차트는 어차피 하나씩은 틀린다고 지금 4개 이상을 풀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합격선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입력 작업에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입력 작업. 그러니까 입력 작업을 한다면 삼행에다가 쓰는 거잖아요. 삼행. 그러면 삼행에서 9번 쓰시고 여기서 무슨 키를 쓰라 했어요? 탭 키를 쓰시는 거예요. 탭 키. 상품 코드, 상품명, 그 다음에 방송 요일, 그 다음에 판매가, 그 다음에 판매량. 자,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첫 번째 줄 밑으로 떨어져요. 탭키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9행까지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럼 범위 잡고 화면을 뒤딱 크게 해놓고 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타를 바로 볼 수가 있잖아요. 화면을 키우고 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위를 잡고 치시는 거예요. 범위를 잡고 치시면은 엔터로 그냥 내려가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바로 오잖아요. 위에서 밑으로 치시고 이렇게 쭉 내려가죠. 이건 오타가 나면 수정할 필요 없어요. 자, 치고 엔터를 했는데 바로 위에가 오타가 난 건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때는 시프트 엔터로 올라가서 수정하고 또 엔터로 내려와서 치시고 다 입력한 다음에 이제 보면서 수정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목형은 탭키로 탁탁탁탁 까고 그 다음에 얘가 9분 밑에 포인트가 떨어지면 드래그해서 범위 잡고 화면을 키워놓고 그리고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때쯤에 계산 작업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는 또닥 하면 이 사람들 약간 귀찮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다 거의 입력을 먼저 해요. 그 IT키도 보면 시작하면 5번 작업부터 해요. 다다다다 막 친다고요. 그러면 저는 5번 작업하지 말고 스타일 건너뛰고 표와 차트 하시고 수식 작업하시고 도형 그리시고 입력 작업을 그때 하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 다 작업할 때 여기서 따다닥 그리고 또 유난히 타자를 세게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냥 계산 작업하는데 미쳐요. 자, 그러면 이제 1번과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닌데 안 해봤던 함수가 나와서 어려워진 거예요. 뭐가 어려운 거예요? 타임. 그러니까 타임이라는 함수가 시간을 나타내는 거랍니다. 타임. 그래서 여기다가 시, 분, 초에 해당되는 숫자, 그러니까 10분 초에 해당하는 숫자를 입력하면 시간으로 표시를 해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할 거 시간은 뭐예요? 0부터 1 사이에 소수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소수로. 그럼 여러분들이 2분이야 하고 여기다가 더하기 2분을 더하기 2 하면 어떻게 돼? 0부터 1이잖아요. 0시, 1은 24시예요. 24시가 2번 나온 거잖아요. 24시. 그냥 24시예요. 2도. 더하기 2 하면 24시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2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실제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2분 값은 0,2,0이라고 누르면 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2분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값을 일반으로 바꿔놓으면 0.001389를 더해달라는 거예요. 시간값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값이 타임이라고 집어넣으면 이 값에 해당되는 것을 이 값에 해당되는 값이 얘가 0.001389라는
값으로 해서 더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값이니까. 그러니까 도착 시간, 출발 시간, 도착 시간에 소요 시간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을 하면 경과 시간이 나오잖아요. 시간값에다가 2분을 더해야 돼요. 시간값에다가 2분. 그러니까 뭐를 해줘야 돼? 2분에 해당되는 그 값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임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2분 값을 만들어서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0시 2분 0초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2분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타임이라는 시간과 날짜는 이거 시험에 많이 안 나오니까 많이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헉 하는 거예요. 기본 개념은 날짜는 1900년 1월 1일부터 누적된 일수가 기본값이고 시간은 0과 1 사이의 소수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출발 시간이 있고 도착 시간이 있어요. 주행 기록은 얼마예요? 그럼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는 하시고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 이렇게 놓으면 주행 기록이 33분 52초 걸렸어요. 이렇게 구겨지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의 기본 개념이 뭐예요? 자동차가 들어오면 트루 펄스에 의해서 자동차가 들어왔어요. 자동차로 끝난 거는 뭐 하라고? 여기에다가 더하기 2분 하세요. 2를 넣어주면 뭐 시간에 변화가 없어요. 24시간이 증가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 2라는 값 대신에 뭐를 쓰라고 해요? 타임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콤마 2, 콤마 하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값이나 0나 똑같은 값으로 되는 거예요. 언제? 참일 때. 거짓일 때는 뭐예요? 그냥 주행 기록을 넣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여기서 그러니까 2분을 더하라는 거를 빼고는 단순한 if 문제예요. right에 의해서 뭐예요? 소속에서 오른쪽 끝에서 3개를 뽑았는데 그 값이 자동차예요? 하고 판단하는 true false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true false가 이렇게 나와 있네. 2개 잡아서 이렇게 봤더니 튼튼 자동차. 자동차로 끝났으니까 true. 모터스로 끝나니까 false. true false가 이상이 없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if 함수에 들어가서 if 함수를 추가하시고 탭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가서 뭘 구하는 거예요? 주행 기록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으로 주행 기록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로 끝날 때는 뭐 하라고요? 2분을 더해 주세요. 타임 하시고 요렇게 요건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신 분들은. 그리고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해요? 2분을 더하지 않고 그냥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을 해주면 되잖아요. 네? 뭐요? 그러니까 도착 시간을 구하는 거예요. 도착 시간. 그리고 엔터 하시면 주행 기록이 나오는데 true일 때 2분을 더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타임이라는 함수를 많이 안 써본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을 더하는 작업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함수가 주어지잖아요. 타임이라는 걸 주어지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이 힌트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2분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2분이라는 건 0시 2분 0초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답에는 0이 생략된 걸로 나온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if 함수가 나왔으니까 true, false를 먼저 처리하시고 이 타임이 안쪽에 있더라도 이건 참일 때 거짓일 때 쪼개지는 거고 단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법사 안에서 직접 입력하는 형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되시겠나요?
그러니까 어제 요 문제가 좀 어려웠던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번 문제는 풀었던 거예요. 자, 트렁케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값이 나오고요. 여기에 자릿수가 들어가요. 이 대괄호는 생략 가능하다 그랬어요. 얘는 버림이라는 함수예요. 결론은 뭐예요? 내림과 같다. 트렁케이션은 버림, 내림과 같은 경우에요. 자릿수가 0인 경우 생략 가능할 뿐이에요. 라운드 다운하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버림, 내림. 여기 또 적어드려요. 0은 정수, 1은 한 자리 표시,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에서 내림. 똑같은 작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인덱스 매치가 나왔다는 인덱스. 인덱스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두 번째 나와 있는 에리어 넘버하고 나와 있는 영역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범위 주로 행값, 그 다음에 열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의 의미는 범위 안에서 행과 열이 만나는 값을 추출해 주는 거예요. 추출. 그 다음에 매치라는 함수가 나왔죠. 매치. 매치는 찾으려는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V룩업, H룩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찾으려는 값이 있고 두 번째가 얘는 그냥 찾을 범위만 지정해요. 찾으려는 값을 이 범위 안에서 찾는 거예요. 몇 번째 있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맨 끝에 지금 앉아 계신 분이 네 분이 있어요. 그럼 김진웅님은 몇 번째 자리에 있어요? 세 번째 자리에 있죠. 그 위치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는 위치값을 구하는 거예요. 위치값. 근데 얘는 V룩업하고 H룩업하고 똑같아요. 방법 0은 정확히 일치. 방법 1은 유사일치. 오름 차수. 방법이 하나 더 있죠. 마이너스 1은 그러니까 하나는 오름 차수니까 하나는 내림 차수이 있대요. 내림 차수. 주로 여기서는 0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매치라는 것은 행값과 열값을 구할 때 사용해요. 주로 행값과 열값을 구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인덱스 매치 함수는 V룩업과 H룩업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인덱스 매치로 풀어요. 그러니까 V룩업, H룩업은 첫 열에서 찾아서 오른쪽으로 오면서 찾아요. H룩업은 첫 행에 찾아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찾아요. 이게 아닐 때. 반대 방향이 돼 있거나. 거꾸로 됐을 때는 V룩업, H룩업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인덱스가 더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급에서는 인덱스 매치가 90% 이상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인덱스 함수의 행값과 열값을 구할 때 사용해요. 그래서 주로 인덱스 함수는 V룩업, H룩업의 인덱스 함수는 V룩업, H룩업의 뽑을 범위를 생각하시면 돼요. 뽑을 범위, 내가 값을 가져갈 범위. 우리는 V룩업, H룩업에 찾아서 뽑을 범위를 정해서 V룩업, H룩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덱스 매치가 나오면 V룩업, H룩업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볼까요? 자, 이 문제는 이 AUD라는 통화명이 여기 있죠. 이 통화명이 환율을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구하는 게 환율이 얼마인지, 통화명이 AUD에 대한 통화의 환율값을 찾아서 표시해. 그러니까 이 값이 이 범위에서 AU에 대한 환율값을 뽑아다 놓을 거예요. 이게 뽑을 범위예요. 그러면 AU들은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있지를 구해서 같은 행위에 있는 값을 뽑아오는 거예요. 이게 브이로그잖아요. 여기서 찾아요. 여기서 뽑아요. 몇 번째에서 뽑아요? 1열, 2열에서 뽑아요. 방법은 문자니까 정확하게 일치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브이로그의 찾을 범위, 여기가 뽑을 범위를 보시면 돼요. 범위. 그러면 이 찾을 범위는 뭐를 쓴다고요? 매치를 쓰죠. 찾을 범위를 매치의 찾을 범위로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뽑을 범위는 뭐로 보라고요? 인덱스 범위로 보시라고요. 인덱스의 어레이. 내가 가져오고 싶은 범위. 그러면 얘는 VLOOKUP으로 풀면 이렇게 돼요. VLOOKUP을 하게 되면 찾으려는 값을 해결해야 되겠죠. 찾으려는 값이 뭐예요? AUD에 대한 값을 찾아서 환율을 갖고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찾을 범위가, 찾아서 뽑을 범위가, 찾으려는 값은 AUD, 찾아서 뽑을 범위는 여기. 그 범위에서 2열에 있는 값을 정확하게 일치해서 뽑아주세요. 그러면 얘는 먼저 찾을 범위의 몇 번째 범위인지를 볼게요. 나중에 하고 쉴게요. 매치에서 찾으려는 값이 얘예요. V로값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찾으려는 값. 두 번째가 뭐예요? 찾을 범위. 찾을 범위가 어디라 했어요? 여기. 어떻게 찾아요? 문자잖아요. 0. 그러면 얘가 이 행에 있는 값을 의미해요. 행값. 이 행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앞에다가 인덱스를 쓰시고 마법사를 들어가면 첫 번째 있는 어레이 컬럼 로우 넘버 컬럼 넘버는 첫 번째 방식을 쓰시면 돼요. 확인하면 얘가 무슨 값이라 그랬어요? 행값. 뽑을 범위는 어디예요? 여기. 여기가 뽑을 범위예요. 인덱스 범위가 뽑을 범위. 그 다음에 방법이 아니라 이행 몇 열에서 뽑는 거예요. 열이 하나뿐이 없잖아요. 뽑을 범위를 하나만 잡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뽑을 범위를 이렇게 잡았으면 2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덱스 범위를 뽑을 범위를 딱 잡으면 이건 1이 되는 거예요. 열은 하나니까. 그러면 얘가 요 값이 나오잖아요. 915.52. 그럼 얘를 뭐 하라고요? 정수하시라고요. 트런케이션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0. 0은 생략이 돼요. 정답에서는 0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이 문제는 좀 어렵지만 이제 조금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아예 안 나오고 옛날에는 인덱스 매치 나오면 풀지 마세요. 그거 하나 안 풀어도 돼요. 그러면 뭐 20회나 30회 중에 한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빈도가 적어요. 근데 지금 후기 올라오는 거 보면 뭐 한 10명 중에 한 명이 인덱스 매치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답에 있는 내용에 보면 여러분들은 매치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인덱스를 두 번째 하시고 세 번째 트런케이션을 하면 돼요. 근데 얘가 치사하게 이 작업을 하게 되면 매치하시고 인덱스에서 여기 1이 생략 가능해요. 얘가 안 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트런케이션에서도 0이 안 써진 경우. 이러면 정답 보고 하게 되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함수에서. 그러니까 인덱스 매치 나오면 이 문제를 V룩업, H룩업으로 어떻게 풀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찾을 범위는 뭐라고요? 매치. 매치. 뽑을 범위 뭐예요? 인덱스를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좀 쉽게 될 것 같아요. 답지에 2라고 써있는 1로 바꿔요? 거기는 범위가 넓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인덱스 범위가 앞에부터 시작해 A열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잡지 말라는 거예요. 뽑을 범위만 딱 잡으란 말이에요. 열이 하나